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이미지를 보시면 정교한 디지털 구조물에 인간의 손끝이 닿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공존과 퇴화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과제와 연구를 도와주며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혁신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지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대학 생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고민을 통해 우리가 지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의 대학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운영체제, 즉 OS가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커다란 숫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무려 93%가 학업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쓰지 않는 학생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겐 일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른쪽의 타임라인을 함께 보시죠. 챗GPT가 처음 등장했던 2023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로 전면 금지를 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며 우리는 어떻게 AI를 올바르게 쓸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적응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인 지금은 AI가 우리 개개인의 학습을 돕는 개인화된 튜터로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곧 맞이할 2026년은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는 정상화의 단계입니다.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가 깔려있듯 대학의 모든 교육과 연구 시스템이 AI라는 기반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AI는 더 이상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업 능력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운영체제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인지 능력의 확장과 나만의 AI 튜터에 대한 슬라이드 발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는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사고 능력을 확장해주는 나만의 AI 튜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AI가 어떻게 우리의 인지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지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근접 발달 영역, 즉 ZPD의 확장입니다. ZPD는 학습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유능한 타자의 도움을 받으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AI는 우리가 막히는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든 곁에 있는 유능한 타자의 역할을 수행해 우리의 학습 가능 범위를 넓혀줍니다. 두 번째로 AI는 문제 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합니다. 실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활용의 효과 크기는 0.74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AI와 함께 학습할 때 문제 해결 효율이 얼마나 강력하게 향상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문제의 분해 능력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과제를 마주했을 때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때 AI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단계별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고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결국 AI 튜터는 우리 뇌의 외적인 보조장치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AI의 강점을 활용해 자신만의 학습 지평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제를 시작하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하얀 화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백지 공포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죠. 하지만 아이디어를 구조화하는 지원을 받게 되면
과제 착수 단계에서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했던 생각이 질서를 갖추며 실행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어 장벽의 해소입니다. 특히 외국어로 자료를 찾거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비원어민 학생들에게 언어는 큰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기술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내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학습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의 정교한 기계정치처럼 안정적인 심리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저지먼트 프리존이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담 없이 질문하며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학습의 효율성이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누리는 기술적 편리함 뒤에 숨겨진 그늘인 인지적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면 중앙의 뇌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위쪽의 액티브 러닝, 즉 능동적 학습을 할 때는 뇌가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아래쪽의 수동적 AI 사용 시에는 뇌파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뇌가 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 MIT 미디어랩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의 연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인지적 외주화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해야 할 사고 과정을 외부 도구인 AI의 통째로 맡겨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메타인지적 나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인 생산적 고난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AI를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사고 기능을 외주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6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침식, 즉 생생적 고난의 실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면 하단에 설명된 것처럼 결과물은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AI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손쉽게 답을 얻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와 관련해 비판적 사고 점수가 마이너스 0.75라는 높은 상관관계로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답을 찾는 생산적 고난이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기기를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지능을 구독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디지털 격차 2.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화면의 계단을 보시면 명확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부서진 콘크리트 계단은 무료 사용자들의 환경을 상징합니다. 구형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정확한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크고 기능도 단순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죠. 반면 월 $20에서 $3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금빛으로 빛나는 고성능 추론 모델과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화면 하단의 흐름입니다. 구독료를 낼 수 있느냐는 경제적 격차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리터러시의 격차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의 취업 경쟁력 격차로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능이 상품화된 지금 이 격차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처럼 우리는 엄청난 효율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주인의식의 상실이라는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과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겨우 24%에 불과했습니다. AI가 내주는 결과물이 훌륭할수록 정작 그 일을 해낸 나라는 주체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AI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대학생 응답자의 60.2%가 AI 때문에 내 사고력이 낮아질까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오는 본질적인 공포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동료와 토론하기보다 AI와 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면서 학습 공동체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홀로 남겨진 저 의자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대학들이 이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공지능 사용을 막는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기술과 책임 있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사례입니다. 서울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방패 이미지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되 그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오로지 학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분산적 자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모든 수업에 일괄적인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학문 분야와 강의의 특성에 맞춰 교수자가 유연하게 AI 활용 범위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학습 방식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이곳은 AI를 투명한 협업자로 정의합니다. 인간과 로봇이 손을 맞잡은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AI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의 기여를 받았는지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공개를 통해 협력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처럼 주요 대학들은 각기 전략은 다르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다루는 주체로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질문을 잘 던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터러시의 새로운 정의인 비판적 AI 리터러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인풋이 아웃풋으로 변하는 과정에 세 가지 핵심적인 필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 전 논리 수립입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무엇을 알고 싶고 어떤 논리가 필요한지 뼈대를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된 결과에 대한 팩트 체크 및 반론입니다. AI의 답변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른 관점의 반론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윤리적 판단입니다. 이 결과물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결국 비판적 AI 리터러시란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AI를 도구로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주도적인 사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우리 일상과 학업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이 바로 휴먼 인 더 루프, 즉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한번 봐주세요. AI와 함께 춤을 추되 그 스텝은 인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AI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리듬은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생각의 외주화입니다. AI가 정답을 잘 찾아준다고 해서 나의 사고 과정까지 통째로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AI는 나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사고를 검증하고 더 넓은 시야로 확장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질문의 격차가 곧 지능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은 언제나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AI를 단순한 정답지로 여기기보다 여러분의 사고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도권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